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미래를 예측하는 내년 트렌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년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어떻게 또 바뀔지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준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어김없이 이게 해마다 이제 나옵니다. 12월쯤 되면 트렌드 코리아 2022 이게 출간이 됐는데요. 책 나온 지가 벌써 한 14년 됐네요. 네, 그동안 이제 발표했던 키워드만 150개가 넘고요. 예. 올해도 또 어김없이 또 출간을 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특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업 쪽에서 많이 찾는다고 하던데 인기가 있습니까, 아직도?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불투명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장 자체가 더 세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어서 또 이런 트렌드 분석이나 어떤 정보의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이 이제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 이민년입니다. 근데 이걸 표현하는 말로 타이거 오 캣, 호랑이 아니면 고양이 뭐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지금 이런 좀 중요한 기점에서 저 호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고양이가 될 것인가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 10대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트렌드가 나노 사회입니다. 나노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건가요? 네, 무엇보다 이제 사회의 파편화 경향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파편화. 예, 그동안 이제 개인화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소통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파편화 경향이 더욱더 높아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의 한정성이라든가 국지성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어떻게 지칭하냐면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트렌드가 아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미세 유행화되고 또 마이크로 트렌드화되는 그런 경향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이 기업의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많은 틈새 시장이 열린다. 또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죠. 마이크로 트렌드가 어느 정도로 나노화까지 세분화돼 버리면 그게 개인의 트렌드다라고 하면 그거는 트렌드가 아닌 거 아닙니까? 트렌드라는 거는 대세, 추세,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물론 경향성 같은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이렇게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극소화되는 이런 현상들도 또 많이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그래서 나노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파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이나 또는 공공선 또 공동체 의식의 강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으로 네. 눈에 띄는 키워드가 두 번째가 머니러시인데요. 네, 머니러시라는 거는 요즘에 골든러시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사람들이 투잡을 넘어서 요즘에 엔잡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또 직업을 갖고 있고요. 또 수입의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투자 수단도 주식, 부동산에 더해서 또 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이나 또 NFT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요즘에 뭐 대출 끼고 투자하는 레버리지도 중요해지고 있지만 결국 개개인 각자가 또는 성장 또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서 또 이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개개인이 앙터프리너십이라고 하죠. 기업가 정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어떤 돈을 쫓는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네, 그렇습니다. 득템력이라는 단어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득템하다. 아이템을 뭐 획득하다에 힘 역자를 붙인 거잖아요. 네, 득템하고 싶은 그 물건을 얻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값비싼 제품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요즘에는 정말 갖기 어려운 그 아이템을 얻는다는 게 그 과시와 또는 차별화의 요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소 상품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또 한정판 그리고 이제 뭐 명품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기다려야지
살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소비자의 능력을 가리켜서 득템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걸 갖기 위해서는 트렌드나 유행에 대한 정보력, 이해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요즘에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밤샘 줄서기 하는 이런 것들도 불사해야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꼭 제가 트렌드를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럼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과시의 수단으로서 득템력이 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예. 러스틱 라이프라는 거는 이제 그 러스틱이라는 시골에라는 그 뜻의 그 삶이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시골의 투박함과 여유로움을 즐기는 생활도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골 지향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뜨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게 사실은 메가 트렌드였죠. 예전에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요즘 바캉스 형태가 촌캉스, 오캉스 해가지고 그냥 한옥 바캉스, 촌에서 바캉스 즐기는 것부터 해서 또 요즘 뷰도 바다뷰, 논밭뷰, 노을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멍때리기라고 해서 불멍, 풀멍, 물멍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거는 이제 2도 향촌의 트렌드에서 이제는 5도 이촌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 네,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향하는 트렌드에서 이제는 5일은 도시에, 이틀은 시골에 머물면서 동시에 즐기는 거죠. 시골과 도시 라이프 같은 것들을 동시에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나는 자연인 이런 자연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도시가 너무 지치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힐링을 받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의류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거를 제가 느끼는데 젊은 세대들이 건강 관리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의류들이 뭐랄까요? 슬림하고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형태로 계속 그런 의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좀 더 실용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심리가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헬시 플레저입니까? 이게? 헬시 플레저라는 거는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특히 시니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2030 MZ 세대에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얼리 케어 신드롬이라고 해서 치료 의학의 관점에서 예방 의학이라는 게 정말 또 중요해지고 있죠. 네, 거기에 더해서 또 건강 관리도 즐거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 젊은 세대의 건강 관리법이 또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나 이런 건강 식품도 또 맛있어야 된다. 건강하면서도 플러스 알파 재밌고 맛있어야 된다는 이런 또 감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비에서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입는 거든 먹는 거든 우리 사회의 변화 흐름에 MZ 세대가 어떤 주체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네, 이제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제 과거에는 기성세대에서 신세대로 이제 소비 문화가 하향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MZ 세대에서 오히려 역으로 기성세대로 상향적으로 트렌드가 전파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MZ 세대의 트렌드 다이내믹스가 강해진다는 의미는 마찬가지로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의 동력을 만드는 힘도 이 젊은 세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기성 세대는 그러면 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요즘에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그런 관심 중에서 요즘에 또 X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X세대는 몇 년생들이죠? 보통 이제 제일 핵심 X세대는 70년대생을 가리키죠. 한 40대 정도 되는. 그렇군요. 예, 원래 X세대가 세대 담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X, Y, G, Y는 밀레니얼 세대를 가리키고요. X세대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X세대잖아요. 그렇죠. 그 즈음의 세대가 X세대고요. 그 세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기를 거쳐왔고요. 그래서 개성이나 자유로움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을 내재화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X세대를 요즘에 X틴이라고도 지칭을 하는데 그런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10대 알파 세대 자녀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X세대가
인구적으로 봐도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한 소비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MZ세대 못지않게 X세대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그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네. 이것도 중요한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죠? 내러티브라는 건 이제 스토리텔링과는 조금 다른데요.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은 이제 그 청중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 청중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서사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게 뭐 기업이든 뭐 정치든 동일하게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내러티브를 이제 설파하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창업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의 측면에서 뭐 대선의 측면에서는 그 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담론, 삶의 어떤 그 스토리하고 자신의 정치적 담론 같은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거,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현상입니까? 아니면 트렌드라는 게 지금 네. 어떤 발견하는 학자들이 발견하는 매년 발견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 같은 것도 좀 들어 있습니까? 네, 현상에 대한 분석의 측면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트렌드를 피상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 정신이나 소비 가치를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예.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뭐 내러티브 자본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발표했던 것 중에 이제 친환경, 필환경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또 중요한 그 화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이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1월 2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